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8살짜리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학교였습니다. 가해자는 교사. 자, 일단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 어제 오후 8살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부모님이요. 딸이 다니는 학원으로부터 연락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늘이가 학원에 올 시간이 됐는데 아직 오지 않는다는 그런 연락이었는데요. 하늘이는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이제 오후 4시 20분까지 돌봄 교실에 있다가 이후에는 이제 미술학원에 다녔다고 합니다. 놀란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딸의 위치를 확인했는데 위치는 학교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경찰 그리고 할머니가 학교에서 하늘이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1시간 뒤쯤 할머니가 학교 내부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이제 손녀의 딸을 시신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네, 피해 아동은요, 흉기에 수차례 공격당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고 경찰이 유족에게 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제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8살밖에 되지 않은 손녀딸의 시신을 할머니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이때 작은 창고 안에 손녀딸과 함께 있던 어떤 여성을 발견합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돌봄교실 가기 전에 시청각실이 여기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 하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시청각실 그 모퉁이에 조그맣게 뭐가 있어요. 거기 문이 있길래 이렇게 열었더니 한감에서 플래시를 켰죠.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데 그 여자 머리맡 쪽에 우리 하늘이 가방, 그 여자 이쪽 얼굴 쪽에 물통 있는 거예요. 아, 얘가 무슨 일이 생겼구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성인 여성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손녀딸 하늘이를 찾던 할머니가 돌봄 교실 옆 시청각실 비품 창고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가 너무 어두워서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때 혈흔이 묻은 여자 얼굴이 보였고 이 성인 여자 얼굴,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교사인데 주변에 손녀딸 가방까지 놓여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직감을 했다는 겁니다. 예. 할머니가 우리 애 어딨냐 이렇게 물었더니 안에 있던 여성이 몰라요,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 이후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 문이 안에서 잠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다는 겁니다. 어허.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이 발로 차서 문을 열어서 들어갔더니 바로 손녀딸 시신과 함께 있던 가해 교사를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여성도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수술 받기 전에 내가 아이를 죽였다 이렇게 시인을 했고요. 너무 충격적인 것은 이 교사잖아요. 예. 이 아이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살해한 뒤에 자행위까지 했던, 그리고 바로 그 장소가 학교였던 겁니다. 아니, 교사가 아이를 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그 가해 교사하고 하늘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교사가 뭐 하늘이의 담임교사도 아니었고 어떤 접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교사의 경우에는 원래 작년에 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12월 9일에 정신질환을 이유로 6개월 휴직계를 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휴직계 내면서 의사 소견서를 같이 제출했는데 그 소견서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6개월 휴직이 안 되고 지난 연말에 12월 30일 날 조기 복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직을 해서 교과 전담교사로 근무 중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소문이 나기를 이 교사가 하늘이가 있던 돌봄 교실의 담당 교사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예. 교과 담당 교사였는데 이 교사가 돌봄 교실 끝나고 나서 학원으로 가려던 하늘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 책 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을 했어요? 예, 유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경찰 설명에 따르면 이 가해 교사가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교사의 진술 내용 중에 오늘 충격적인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범행 대상,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 물론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휴직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다시
복직을 합니다. 20일 만에 다시 학교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에 미리 흉기까지 준비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이 가해 교사가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가해 교사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획 범죄가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부인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숨진 아이 하늘이의 아버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100% 계획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저번 주부터 아이가 미술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 남아서 있는 유일한 아이였다라고 하면서 애가 혼자 있었던 것을 교사가 분명히 가해 교사가 알았을 것이고 흉기 또한 직접 미리 준비해 온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계획 범죄가 아닐 수 없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술학원 가려고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 아무런 이유도 없고 평소에 무슨 갈등, 원한 이런 거 없었답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대요. 학생의 부모는 가해 교사의 계획 범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는 동안 아이 휴대전화에 어떤 앱이 깔렸는데 그 앱을 통해서 주변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아버지 얘기에 따르면 아이를 찾기 시작한 오후 4시 50분쯤부터 찾았을 때까지의 모든 소리를 이 특별한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 휴대전화에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의 어떤 위치도 확인을 하고 주변 상황을 확인을 하고 위급할 때는 알람도 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이게 깔려 있어서 전화를 걸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주위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건데요. 아이 아버지 얘기에 따르면 당시 이미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허. 나이 든 여자가 마치 달리기를 하고 난 것 같은 그래서 숨을 휙휙 이렇게 몰아쉬는 소리하고 서랍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가방 지퍼를 여닫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앱은요, 아이 휴대폰이 무음이든 매너 모드이든 알람을 크게 울릴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실종됐던 상태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버지가 이걸 원격으로 조종을 해서 알람을 크게 울리도록 해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조정을 해서 알람을 울리도록 했는데 예. 그 기능을 실행하면서 아이를 찾아다녔는데 누군가가 이걸 강제로 종료하고 안 받았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전화에서 시끄럽게 알람 소리가 나니까 그걸 강제로 껐다는 거군요. 누군가가 종료를 했다는 거죠. 참. 자, 그런데 이 사건 막을 수 없었을까요? 이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에도 해당 교사는 이미 교내에서 한 차례 소동을 벌였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교육청 조사까지 진행됐음에도 이런 일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날 그 업무 포탈에 컴퓨터가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컴퓨터를 일부 파손한 이런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2월 6일 날 동료 교사 중에 한 명이 퇴근하다가 보니까 이 불 꺼진 교실에 이 해당 교사가 혼자 서성이고 있으니까 그 교실 문을 열고 어제 함께 퇴근하겠느냐 아니면은 뭐 말씀 좀 이야기 좀 나눌까요? 이런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 해당 교사가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뭐 헤드락을 걸거나 뭐 하는 뭐 이런 행위 아니면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서 동료 교사가 매우 놀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불과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한테 뭘 했다고요? 머리를 강하게 누르는 그 소위 헤드락이라고요. 폭력 행위를 동료에게 했던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볼 수가 있었던 건데 대전 지역 교사들에 따르면 이 해당 교사는요. 지난 5일에는 컴퓨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고 그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던 이 해당 교사는 이제 자신에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공격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가해 교사는요,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서도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하냐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그런 피해망상 증세와 유사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굉장히 긴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나만 불행해야 하냐? 아니 이런 사람이 계속 교사로서 출근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교육지원청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휴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어제 오전에 이 학교에 장학사가 파견돼서 이 경위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초등 담당 장학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해서 10일 오전에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가서 사실 조사를 했고 이후에 장학사가 학교 측에 해당 교사를 분리 조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돌아갔는데 그날 오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극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그러니까 가해 교사를 직접 조사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전부 종합해 보면 지난 6일에는 학교에서 이 가해 교사와 동료 교사가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10일 오전에 교육청에서 나와서 이 사건을 조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이 가해 교사가 흉기를 구입한 뒤에 오후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 교육청에서 나온 장학사가 분리 조치해야 된다고 했대요. 근데 그날 오후에 즉시 분리 조치를 시키고 학교에 못 오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적어도 경찰에 신고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지금 이걸 미리 막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뭐 조치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은 동료 간의 어떤 다툼이나 난동 정도로 보고 즉시 학교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시적 간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아서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요. 질병교원 심의위원회라는 걸 개최를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질병교원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병으로 인해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이 스스로 휴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휴직 명령도 내릴 수가 있고 이렇게 요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직권으로 면직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질병교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교사가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이 심의를 요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교육감의 요구에 의해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심의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졌었는지 그리고 이 교사가 복직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판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